4화. 조그만 세계를 통해 넓은 곳을 엿보려는 독자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재밌는 책을 찾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검토했다. 재미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로부터 나오기에 언제나 나를 중심에 두고 책을 고르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반대로 나를 벗어난 세계,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혹은 굳이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타자들이 가득한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세 번째 제안은 읽는 행위에서 벗어나 책의 내용 속으로 뛰어들어 참여하는 방법이다. 책은 활자 매체이기에 글자를 읽고 머리로 상상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책을 쓰는 작가들은 상상력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라고 해도 책은 반드시 경험을 바탕으로 쓸 수밖에 없다. 모든 책을 픽션과 논픽션 두 종류로 구분한다면 여행기나 르포처럼 실제 경험에 의한 것은 논픽션이며 소설, 신화 등 꾸며낸 이야기는 픽션이다. 그러나 작가는 픽션을 쓸 때도 자신의 경험을 도구로 사용한다. 소설이나 시도 철저히 영감에 의한 창작물은 아니다. 신의 계시를 받아 글을 쓰지 않는 이상 사람은 누구나 경험을 통해 영감을 받는다. 사실 계시 역시 신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심지어 SF 소설도 경험에 의한 창작이다. 작가는 현실 세계에서 얻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영감을 받아 그것을 가공하여 미래 세계를 창조한다. 따라서 독자는 모든 책에서 작가의 경험을 발견할 수 있다. 때로는 작가가 책에 쓴 사소한 문장 하나에 이끌려 거대한 경험의 세계를 탐험하는 일도 있다. 독자는 흔히 작가가 책에 펼쳐놓은 커다란 세계를 통해 자기에게 속한 작은 의미를 찾는다. 그러나 반대로 책 속 어느 곳에 조그맣게 벌어진 틈으로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나만의 드넓은 재미를 만끽할 수도 있다. 나를 중심에 놓았을 때 세상은 의외로 작다. 그 옛날 우리가 살던 지구를 중심에 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던 시절을 떠올려보라. 사람의 사고는 지구에 갇혀 있었다. 태양계, 은하계, 초신성, 그리고 신비로운 비밀을 간직한 성운들과 함께 사는 인류의 지식과 생각의 폭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 여기가 끝이 아닌 건 누구라도 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 아닌 다른 세상을 읽고 경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분명히 우리 각자는 작은 세계다. 그러나 각각의 세계는 특별하다. 아무리 작다고 해도 다른 누군가의 세계로 대체할 수 없으니 그렇다. 고맙게도 책이라는 훌륭한 매체는 우리가 이 세계를 여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불가능할 것 같이 보였던 80일 동안의 세계 일주를 하늘에 둥실 떠올라 성공했던 소설 속 주인공처럼 작은 책 한 권에는 많은 가능성이 들어차 있다. 그러나 매번 가능성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된다. 재미있는 책만 찾아 읽다 보면 이해하게 된 것, 무언가를 알게 된 것에서 만족하여 독서의 흐름이 끊어진다. 재미있는 책을 찾기보다 책에서 재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 아주 작은 연결고리만 있어도 책 속의 숨은 재미를 찾아내기엔 충분하다. 세상 모든 작가는 자기가 쓴 책에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숨겨놓는다. 작가는 독자들이 그걸 찾아내주길 바란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몇몇 독자들에게만 허락된 기막힌 보물을 이 책에 숨겨놓았으니 책을 읽으며 힌트를 찾아보길 바란다. 이러한 힌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와 책 사이의 사소한 연결고리를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는 얼마 전 싱어송라이터 김목인 씨가 쓴 책 직업으로서의 음악가를 읽었는데 사실 읽고 싶어서 읽은 건 아니다. 단지 제목에 있는 직업이라는 단어에 이끌렸을 뿐이다. 당시에 나는 직업에 관한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 첫 시작은 지금 내가 하는 일, 해오고 있는 일 때문이었다. 일이라고 썼고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 일이긴 한데 헌책방과 작가 둘 다 돈을 별로 벌지 못하는 일이다. 헌책방은 책을 싸게 파는 가게다. 제값을 받고 팔아도 남는 이익이 많지 않은 게 책인데 할인 판매를 하니까 내 손에 들어오는 이익은 더 적다. 글 쓰는 일은 어떤가? 언젠가 나도 운이 좋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는 의지도 크지 않다. 지금 쓰는 이 책만 하더라도 그렇다. 조금 전까지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은 권장도서 목록을 멀리하라며 비판했다. 그런 소리를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겠는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일이라는 명목으로 늘 뭔가를 하고 있지만 돈 못 버는 쪼들리는 생활의 연속이다. 어쨌거나 나는 크게 불만 없이 이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 책방에 온 한 손님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그는 정말 진지하게 이런 것도 직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나는 일하고 돈을 버는데 직업이 아닌 이유가 있냐고 되물었다. 손님은 내 말이 맞는다면서도 한편으론 벌이가 너무 적으면 그건 그냥 일이지 직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다. 직업은 생활과 연결되어 있으니 돈 못 버는 직업은, 다른 말로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직업은 직업이 아니라는 말에 나는 묘하게 설득당하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다음 딱히 그 손님에게 반박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지만 직업에 관한 내 생각을 정리해 볼 마음이 생겼다. 그러고 보니 여태 나는 직업이든 생계든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쉬고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것에 익숙해져서일까? 그러니 내 머릿속에서 직업과 생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여길까 생각을 이어가는 중 우연히 직업으로서의 음악가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자기가 지은 노래를 부르는 게 직업이자 일이다. 외국 책 번역도 몇 권 했지만 글 쓰는 일을 하는 내가 봤을 때 그건 노래하는 것보다 돈이 더 안 될 것 같다. 사람들에게 이름이 조금 알려지긴 했어도 그는 인기 가수라고 보기 어렵다. 나는 음악이나 음악이 속한 산업에 지금껏 관심이 없었지만 돈벌이만으로 봤을 때 어쩌면 그는 나와 비슷한 처지일지도 모른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직업을 뭐라고 썼을까? 아니, 그는 노래하는 걸 확실히 직업이라 인식하고 있을까? 이런 이유로 나는 별 관심이 없던 음악가에 관한 책을 읽었다. 클래식 음악이라면 몰라도 대중음악이 주제인 책을 읽은 건 이때가 처음이다. 아마 직업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었다면, 그 자그마한 틈이 아니었다면 읽지 않았을 책이다. 또한 책방에 온 손님과 대화했던 경험을 책과 연결할 마음이 있었기에 김목인의 이야기에 귀를 열 수 있었다. 매일 하는 이런저런 경험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잠시 붙잡아두면 더욱 다양한 책과 만날 여지가 생긴다. 어느 싱어송라이터의 1년이라는 부제목답게 이 책은 음악가인 책쓴이의 한 해 생활을 잔잔한 문장으로 보여준다. 너무 잔잔하다 보니 마치 내가 음악가가 되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러다 나는 그와 함께, 아니, 거의 그와 똑같은 인물이 되어
공연하러 목포로 가는 KTX 열차에 올랐다. 그 순간 나는 노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열차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는지 알고 싶었다. 그때 만난 이런 문장. 노래는 아이디어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문장 자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만 보니 노래 위치에 책을 두면 딱 내게 필요한 말이다. 책을 쓸 때도 늘 아이디어를 고민한다. 노래 짓는 사람이 멋진 멜로디를 떠올리듯 나는 뭔가 번쩍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문장을 쓰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런 문장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 계속해서 쓰고 있으면 그 속에서 나온다. 문장은 문장 속에서, 좋은 책은 책 속에서, 기발한 생각 역시 평소에 고민을 쌓아둔 곳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재미있는 책이 별거 있나? 이렇듯 작은 틈 속으로 보이는 넓은 세계를 찾는 게 재미다. 그리고 그런 재미는 세상에 널려 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책마다 작은 틈 속에 숨어 있는 수수께끼를 찾아보는 거다. 그 안에는 분명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멋지고 흥미로운 발견들이 가득할 테니까.